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 주제는 가 결혼할 때 나는 1억을 썼고 자기는 2천을 모았고, 근데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줬잖아. 그래서 우리가 합했을 때 2억이 조금 넘었을 거야. 2억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10배 됐나? 10배 이상 됐죠. 나는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. 사실 나도 여자들 다 똑같거든. 좀 좋은 아파트,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, 좀 건실하게, 이렇게 막, 남들 보이기에 막, 나 어디 푸뭐, 이런 데 살고 싶다,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고, 나 백 뭐 샀어,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,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돈을 모아야지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자기야, 우리가 아기가 없었으니까 20평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? 근데 21평이라 해도, 실제로는 요즘 신축으로 봤을 때는 18평이랑 더 좁을 거예요. 더 좁을 네. 거예요. 물론 애기 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. 나는 그 아파트 너무 좋았던 게 같이 사는 그 애기 엄마들이 너무 좋았어. 난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한 번 넓은 데로 가보니까 다시 내려가기를 쉽지 않는 것 같은 거야. 저는 그 아파트 굉장히 살기 힘들었고요. 왜냐면 가뜩이나 덩치도 큰데 평소가 좁으니까 맨날 화장실 벽에 부딪히고 뭐 옷 가지러 가다 어디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고 또 30년 넘게 된 아파트라서 벌레도 진짜 많았고 하자가 많았어. 우리 밑에가 물 새고 위에가 물 새고 난리도 난리였지. 그래서 살기는 힘들었는데 3, 4년 살았을 때 그 아파트가 우리가 산 거에 비해서 최소한 50% 이상 올랐으니까 신혼 때 신축 월세를 갈 거냐, 신축 전세 또는 우리처럼 구축 매매를 갈 거냐 했을 때는 구축 매매를 해서 최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국은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부동산으로 좀 그 안정적인 그런 자산을 모으는 것도 좋고, 또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또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대출이자 2.1%였나? 2% 초반으로 2% 받았으니까 초반. 뭐 인플레이션이 한 4에서 6% 되니까 사실 좋은 조건이었지. 그래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에 그렇게 지금만큼 어렵진 않았고, 그리고 또 우리가 4년 전이었나? 19년 12월에 맞아. 서울 21평 아파트를 3억 중반에 샀으니까 지금은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하니까 지금 보면 진짜 싸지. 근데 과연 지금 못 사신 분들이 그때 돌아가면 사실 수 있을까? 이거는 선택의 차이라서 지금 가격도 사실 미래에 보면 살 수도 있는 거거든. 사실 후회는 답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약간 밑바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부동산이라는 믿는 배가 있었고 사실 우리 자산의 제일 큰 비중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빵이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, 그래서 그 주식 원금이 한 2,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50%, 60%까지 갔지만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으로 보면 수익률이 한 160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는 안정적인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, 그래서 지금 큰 수익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대출을 갚더라도 내 집이니까 라는 생각으로, 나는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금이 줄어드는 게 보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되게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 모으는 재미라고 할까? 저희는 좀 되게 공격적인 투자인 편인데 저희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난 주변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, 일단은 아기가 낳고 아기를 키우니까 너무 변수가 많아요.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는 수가 없고, 애가 둘이 되니까 한 명이 진짜 메인으로 애한테 매달려야 되는, 한 명도 힘들어. 한 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해. 그치? 한 2명이 투입돼야 돼. 그 전에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, 만약 자기가 뭐 친동생이나 친한 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싶어? 근데 사실 투자 상담을 많이 요청받아서 해줬는데 그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근데 뭐라고 조언해 줬는데? 저는 무조건 그래요. 너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플러스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가장 갈 수 있는 상급지 아파트나 빌라를 사라.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데 그 조언을 따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 맞아. 나도 내 친구가 30대 초반에 2억이란 돈이 있었어.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
무조건 아파트 사라.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오피스텔 2채를 산 거야. 별로 비싸지 않는 거 2개를 사서 하나는 거주용, 하나는 월세용으로 샀는데 그때 내가 아파트 사러 갔을 때 아파트 샀으면 그 최소 2배지. 2배 이상은 됐단 말이야. 거기가 역 근처, 역 바로 앞이었어. 그래서 그 친구가 한 3년인가 있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 말 듣고 살 걸 아깝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지금 사라. 지금이야. 약간 2채 팔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아파트도 몇 개 같이 찾아봐주고 그랬는데 그때도 못 샀어.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화폐는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. 근데 아파트는 한정돼 있잖아요.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아파트나 이런 주식도 한정돼 있잖아요.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다면은 사실 대출을 두려워할 수가 없거든요. 직장인들의 유일한 무기가 대출을 받아서 그걸 굴릴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깨우칠 필요가 있지. 근데 저희가 대출이 2억까지 됐을 거예요. 근데 여기는 풀로 대출을 받자였고 나는 절대 안 된다. 나는 안정형. 여기는 공격형.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. 아니야. 1억 8천을 받았어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2.1%대의 대출을 다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서 2억을 받았으면은 그 돈을 좀 투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조금은 했어. 근데 그때 받았으면 아마 다 날렸을 거예요. 내가 아이 진짜.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해외 선물 손을 댔는데 재능은 있었어요. 하루에 뭐 100만 원에서 많이 벌 때는 4천까지 벌면서 투자 대회 3등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이랑 원금을 다 날려버린 거죠. 저는 선물도 뭔지 모르고 선물이 이게 진짜 기프트를 말하는 줄 알고 선물을 왜 해서 저렇게 슬퍼하지? 그랬었는데 정말 바닥이 없는 주식이더라고요. 그냥 투기지 투기. 괜찮아 뭐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결혼하는 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는 젊을 때 아껴라. 젊을 때 아끼고 투자 공부해서 투자해라. 애기 낳기 전에 아껴라. 애기 낳고 나서도 당근 같은 거 활용하면 돈을 엄청 아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도 그 리뷰 이벤트? 뭐 그런 거에서 스드메를 거의 공짜로 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그때 스드메에 좀 진심이어가지고 그 후기를 남기면 페이백을 해주는 게 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제로로. 그 사이트가 뭐죠? 이름 뭐야? 얘기 다 해도 돼요, 브랜드. 다이렉트 웨딩. 근데 요즘은 조금 더 포인트가 좀 옛날만큼 잘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조금 더 빡세졌다고 하더라고. 근데 소개를 해줘도 포인트 주고 후기를 남겨도 10,000원, 20,000원.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결혼 때 그걸로 끝냈어요. 거기다가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서 진짜 나 교회에서 결혼한 게 진짜 싫었어요. 웨딩 지출도 거의 없었고 애기 옷이나 애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이사 왔는데 가구 같은 것도 다 당근으로 거의 산 사람 가격의 5분의 1? 5분의 1은 좀 오바고 3분의 1 정도.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.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뭐 명품백을 산다거나 뭐 신혼 가전을 뭐 최상급으로 산다거나 이거는 사실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나는 하나 정도는 사고 싶을 거예요. 하나씩 사세요.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. 근데 뭐 결혼할 때 사야 돼.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돈 쓸 수가 없어. 돈이 아깝거든. 그러니까 꼭 결혼할 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좀 투자를 하고 좀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언니의 마음. 결론적으로 결혼할 때 매매를 추천합니다. 그것도 아무 데나 사면 안 되고 조금 공부를 해서 괜찮은 곳에 대출을 껴서 매매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근데 자기야 만약에 돈이 많이 없어. 돈이 상대적이니까 다르지만 근데 내가 1억밖에 없어. 근데 나 투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. 그럼 자기는 월세를 추천해? 그렇게 하면은 투자랑 거주를 분리해야죠. 그래서 뭐 신혼생활을 당장 투룸 같은 데 시작을 하더라도 매매로 최대한 좋은데 전세를 껴서 사놔야지.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절대적으로 집은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거야? 왜냐면 제 주변에 진짜 집이 부자인데도 아직도 그런 재개발 빌라들에
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본인이 고생하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아요.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부자들은 놀고 먹고 쉽게 돈 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도 사실 지금 2시거든요. 2시. 지금 새벽 2시. 새벽 2시까지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일하고. 저도 제 일하고 일하고 저는 또 여긴 또 5시에 일어나야 돼. 3시간 5시에 일어나서 실적 발표하는 거 번역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치. 거의 한 달 동안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 자식 세대한테 좋은 걸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. 좀 되게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좀 나중에 좋은 곳에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생각들도 좀 있어. 저도 후원해요.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? 제 책이 나왔는데 오늘 받았어요. 제가 이제 책에 저자가 됐습니다.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지금 출판사에서 3,000부를 찍었어. 엄청 많이 찍은 거 아니야? 근데 이 책이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거든? 응. 그럼 3,000부가 팔리면은 6천만 원이잖아. 응.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나한테 오거든. 오, 진짜? 절반 정도? 응. 그러면 나는 전액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름 큰 결심을 한 거죠. 적은 돈이 아니죠. 그 자기 댓글을 보면은 되게 뭐 너는 원래 돈이 많았잖아 라든지 그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진짜 아끼고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뭐 우리는 옷도 대학생 때 샀던 옷 아직도 입는 것도 있고 그치. 양말도 신혼 때 5년 전에 산 거 아직도 빵꾸 나는데 신고 있고 사실 양발도 그러잖아요. 당근했어요.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업체에서 좀 싸게 올랐길래 그거 그냥 당근으로 사고 우리 둘째 아기가 지금 130일 정도인데 애기 옷을 제 돈으로 산 게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. 다 물려받고. 5천 원에 한 10개씩 줘버리니까 맞아. 신생아 때는 특히나 더 그래. 그리고 저희 쿠팡도 하고 배달도 다 해봤어요. 저희도 돈 없을 때 그 배달하고 나 배 불러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도 그때 임신 때였나? 쿠팡이츠, 쿠팡이츠 이런 배달의 것도. 민족 이런 것도 퇴근하고 2-3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사실 돈을 벌려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투잡 뛰면서 쓰리잡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막 처음부터 돈 짠이 있어가지고 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.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어른들이 노력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는 말이야. 노력을 하면 못할 게 없어. 결국에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. 목표를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꾸 말이 길어지네. 이제 네, 그만해야겠다.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